최근 댄서 파피년준이 오토바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사고라는 글자보다 사망이라는 글자가 먼저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망이라니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읽었는데 파피년준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골반 사망이라고 올려놓은 것인데요. 부서진 오토바이 사진과 함께 골반에 피멍이 들고 크게 다친 모양입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파피년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고통스러운지 표정은 잔뜩 일그러져 있고 골반 부분엔 큰 멍이 들어있었죠. 또한 핸들이 부러진 오토바이 사진도 있어 큰 사고였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파피년준의 아내 박예리는 국악계의 이효리라고 정평이 날 만큼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재원인데요. 박예리와 파피년준은 국립창극단의 공연에서 함께 공연을 하며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파피년준이 당시 남자 주인공이었고 박예리가 여자 주인공이었죠. 파피년준은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차도녀 같은 느낌이었다. 그 모습이 좋았다고 말했는데요. 박예리는 35살이 돼도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파피년준을 만난 순간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파피년준이 커다란 산 이상 우주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파피년준 또한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성과 다른 모습을 가진 박예리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단아하고 청순하고 참한 여성인 박예리의 매력에 빠졌던 것이지요. 박예리에게 반한 파피년준은 평상시와 다르게 준비도 많이 하고 정중한 태도로 다가갔고 누나를 누나 이상으로 좋아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로 고백했죠. 박예리의 주변 사람들 반응은 남자한테 눈길 하나 안 주더니 연애를 해서 고른 애가 쟤냐는 반응이었죠. 반면 박예리는 파피년준을 예술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예술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예의 바르게 잘하는 파피년준의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지게 된 것인데요. 파피년준은 박예리에게 문자로 먼저 고백을 했고 서로 상반된 매력에 빠져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박예리는 9살 때 판소리를 처음 접했는데 어머니 손을 잡고 찾아간 곳이 목포시립국악원이었죠. 선생님 앞에서 7명의 언니들이 판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박예리는 선생님께서 왜 우는지 물으셨을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속을 꽉 채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소절을 따라해 보라고 하셔서 했더니 얘는 판소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예리는 국악원을 찾았을 땐 노래 부르는 건 좋아했지만 국악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그저 어머니가 학원에 보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회상했는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났다는 칭찬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목이 잠겨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맑고 높은 소리가 특징이었는데 걸걸한 소리만 나왔고 주변 사람들은 박예리가 다시는 판소리를 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박예리는 판소리를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맑고 높은 소리가 안 되면 구성진 소리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더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999년 꿈에 그리던 국립창극단 단원이 됐고 배비장전, 우루왕 등 여러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죠. 소리가 안 나와 힘들어할 때 박예리를 대학 4년간 지켜보셨던 박송이 명창께서 목소리가 안 좋을 땐 쉬어도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바보같이 쉬면 소리가 끊기는 줄 알고 무조건 연습만 했지 목이 아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박예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너는 몸이 아끼라고 했는데 그땐 그 뜻을 몰랐는데 멈춰서 잠시 쉴 때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구성지고 어딘가 그늘이 있는 그녀의 소리가 특별하다고 한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잘하려면 그저 열심히 연습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힘든 시기에 잠시 멈춰서 돌아보니 자신의 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하죠. 또 한 번의 고비는 2003년 12월에 찾아왔는데 판소리 공연 도중 국악의 길로 이끈 든든한 후원자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운명이라고 믿었던 판소리마저 멀게 느껴졌고 판소리를 잘해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6개월간 의욕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주변에서 바쁘게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어머니께서 생전 내가 무대에서 소리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마음 아파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신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피년주는 2004년도 조피디에 친구여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솔직히 뮤직비디오가 워낙 유명해서 온 국민이 다 보셨을 텐데요. 아버님은 암에 걸리셔서 꽤 오래 투병 중이셨고 암이 눈까지 전이가 되셔서 눈이 안 보이셨다고 합니다. 파피년주는 그걸 모르고 CF도 찍게 되어 병원에서 아버지께 오늘 그 CF가 나온다고 하니 파피년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박수를 치시더랍니다. 아직 나 안 나왔어.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냐고 하시며 어머님이 아버님이 눈이 안 보이셔서 그러는 거라고 하자 그제서야 파피년주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아버지께서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출지 다 한다고 우리 막내 아들이 최고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다 효도를 해볼 시간도 기회도 없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파피년주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도피 생활을 하던 부모님 대신에 자신은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했고 거처할 곳이 없어 아파트 옥상의 보일러실에서 노숙하며 춤을 췄지만 춤이 좋아 춤만 출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 하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설암 때문에 혀를 잘라야 했던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춤에만 매달렸던 자신의 과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춤추는 동안에는 행복했지만 아버지의 부음은 그에게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약간은 격려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바게리와 파피년주는 어느새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었는데요. 결혼해서 바게리 씨가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라고 말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파피년주는 감기 걸려 일주일 동안 투병을 해도 신경도 안 쓰시는데 며느리인 바게리 씨가 기침만 해도 배를 끓인 물을 해주신답니다. 바게리 씨는 20대 때 판소리 공연 도중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친정어머님이 좋은데 가셔서 엄마 같은 시어머니께 사랑받고 살으라고 시어머님을 보내주신 것 같다고 합니다. 바게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스위스에서 공연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파피년준이 공연 관계자분들에게 말에 비행기 티켓을 구해주었고 다행히 바게리는 발인 바로 전날 아버지 장례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죠. KBS ETV 살림남이에서는 며느리 바게리를 걱정해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게 하는 시어머니 양혜자 씨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양혜자 씨는 에리가 너무 참는 것 같아서 병이 될까봐 상담을 받으려고 왔다라고 말했죠. 정신과 의사는 바게리가 화를 너무 참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요. 바게리는 친정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을 그만둬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모두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나도 따라가려 했었다고 바게리가 말하니까 파피년준의 어머니 양혜자 씨도 충격을 받았었죠. 바게리의 어머니는 바게리가 27세 때 국악계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을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바게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이거 잘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울었는데요. 양혜자 씨는 에리한테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2년이 됐다. 늘 밝게 웃었는데 엄마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이었다. 병원 데려와서 상담받길 잘했다고 위로했죠. 정신과 의사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요구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알려줘야 한다. 남편은 아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모른다면서 남편한테 바라는 건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바게리는 남편이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준 씨가 편안해지면 저도 편안해질 것 같다라고 답하니 의사가 어떻게 나가 없어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바게리는 저는 제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화가 쌓여서 폭발했을 때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무서웠다면서 속마음을 얘기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바게리는 파피년준에게 불만을 말하긴 하지만 안 변할 것 같다.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파피년준의 엄마는 집 전체에 불필요한 불을 끄는가 하면 식사 때도 평소보다 반찬 가짓수를 줄였고 친구에게 부탁해 양말 포장, 피자 박스 접기 부업까지 했습니다. 부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파피년준 엄마는 남편이 죽을 때 장례비도 없었다. 남편이 아파서 죽어서 안쓰러운 것도 있지만 죽고 났을 때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걱정이 제일 많이 됐다라며 본인한테는 안 됐지만 시신 기증을 하면 병원에서
장례비를 안 받는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시신기증을 했다. 나는 유산은 못 물려줘도 내 장례비라도 마련해 놓고 싶다고 말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파피년준의 아버지는 지난 2003년 환갑에 난치암 중 하나인 설암으로 사망했는데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수술 한 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파피년준은 과거 방송에서 집안이 힘들어지면서 모든 가족이 다 같이 노숙을 했는데 그때 힘들어서 영양실조 때문에 손톱 발톱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졌었다. 그걸 엄마가 기억하셔서 지금 자신의 탓을 하면서 더 잘해주시려고 한다고 고백한 바 있죠. 파피년준은 지금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한 영원히 춤을 출 거라고 합니다. 춤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희망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춤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하죠. 파피년준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춤추고 싶을 만큼 열심히 하게 된다면 정말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희망이 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가족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